근데 한번 그렇게 대출의 기술의 영역을 익혀보면 나중에 추후에 대출 받을 때도 할 때마다 그 기술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좀 잘 받고 싶다 이러면 집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차근히 설명을 하고 한도가 목적인지 또는 금리가 목적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상담을 한 군데씩 제가 처음 했던 방법처럼 하나씩 해보면 어느 정도 여기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대출 서류가 뭔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기만 하면 내가 이 하시는 말들이 알아듣는 정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실제로 내가 대출할 때는 그땐 이랬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출하는 능력까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일반 대출도 있지만 경공매 대출은 또 대출 이모라고 해서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돈이 없으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 종잣돈을 가장 빠르게 모았었던 어떤 본인만의 방법. 네.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돈을 안 썼고, 그래서 안 쓴다 하면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신랑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서 70%는 다 저금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30%로만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30% 안에서 소비 영역에서 사고 싶은데 못 사면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사고, 이렇게 해서 그 습관들을 계속 종잣돈 모으는 데만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사는 분들 보면은 네. 이제 안 써. 네. 이제 뭐 70%든 80%든 안 쓰고 나는 이 안에서 해결하고 네. 뭔가 돈을 쓸 거야. 그렇게 그 마인드라든지 어떤 이 인식 차이가 네. 부자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네 가구들도 네. 다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하시면서 또 뭐 돈을 번다고 하는데 네.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이런 저희 친정이 하려고 전략을 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전기세와 같은 모든 비용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콘센트도 다 뽑아서 쓸 정도로 조금 가난했어요. 네. 그런 게 몸으로 나도 모르게 익혀지다 보니까 이 서울 와서도 누군가가 좀 버리면 내가 새로 사지 않고 어차피 나는 두 아들 엄마니까 아이들이 벽에도 그림도 그리고 바닥도 더러워지고 그런 게 늘 익숙하다 보니까 더러워진 상태에서 조금 더럽게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새 거를 조금 아이들이 더럽게 쓰면 화가 나거든요. 이거 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또 혼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더럽게 쓸 거 주워오자 이렇게 하면서 멀쩡한 것들은 제가 밤낮 가리지 않고 가져와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조금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장 같은 것도 잘 버리고 책상도 잘 버리고 의자도 잘 버리고 식탁도 잘 버려서 네. 멀쩡한 거는 제가 또 남는 건 힘밖에 없어서 들고 와서 계속 썼더니 집에 있는 의자가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네. 또 이 알록달록한 게 낡으면 또 바꿔서 갖고 오기도 하고 네. 그런 재미까지 있을 정도로 요즘은 다양하게 갖고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아이들한테 본의 아니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첫째도 둘째도 엄마 몇 동 앞에 누가 좋은 거 버렸어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 밤에 갖고 올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복비는 제가 원하는 매물이 있고 또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복비도 2천만 원까지 써봤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네. 이 아끼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브릿지가 돼줬다고 레버리지가 돼줬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과감히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먹고 돈 모으자 이것이 아니라 조금 참고 삼각김밥 먹더라도 슬프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대출이 많은 집이라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면 내가 해놓은 집이 있다라는 생각에 또 웃으면서 아침 일찍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삶의 산 증인으로 함께 보여주고
가지고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지금은 예전보다 정말 많이 여유로워지셨잖아요. 네. 또 하고 계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돈은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네. 지금 벌고 계실 텐데 돈을 벌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겉과는 다르게 정말 가난했다 하면 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고1 때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눈물 나네요, 이거. 이 짜장면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 배달하시는 분의 그 비아냥 같은 말투로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보여주신 밝음과 이 화기애애한 마음 때문에 다행히 슬퍼하지 않고 즐겁게 친구 없어도 외롭지 않게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쾌활해도. 네. 그런데 이 손꼽아 기다렸던 짜장면인데 짜장면 배달 오신 분께서 너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 이런 말투를 저에게 보이면서 너까짓게 짜장면 시켜 먹어? 이런 말투로 괜히 자격지심으로 네, 그때 당시에는 하다 보니까 이 먹고 싶었던 짜장면이었는데 이게 짜장면이 차마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갈망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한 번 해본 적 없었는데 신랑을 만나고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면 아이들에게도 파자마 파티도 많이 해주고 생일 파티도 꼭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돈 벌면 아이들에게 짜장면하고 탕수육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지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끈을 끊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또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저는 이게 돈을 버는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삼각김밥 먹고 임장을 하더라도 또는 이 재활용 쓰레기통 쪽에서 이 분리수거로 갖고 온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은 건 작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어서 슬프지 않거든요. 내가 또 밤잠 안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하면 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고등학생이고 어렸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들으면서 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와이프랑 이제 살기 전까지는 생일이란 걸 거의 잘 챙기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생일은 기쁘지 않아. 네,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란 거는 거의 챙겨본 적이 없는 거지. 왜냐면 부모님 이혼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오래 자라고 또 어머니 손에 자라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루벌 하루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장 소원이었던 게 내 친구들을 집에서 재워보는 게 소원이었어. 똑같아요. 근데 집이 있어야 재우지. 어머니는 미용실 한 켠을 항상 이제 방처럼 꾸며가지고 그냥 커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게 떠오르면서 근데 이제 삶의 여유가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이들 지금은 뭐 생일이며 뭐며 다 챙기고 또 어떤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또 가고 같이 참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서 좀 저도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식당 창업에 실패를 하셨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위기를 크게 겪었었는데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일단 식당 창업을 하고 상가를 잘못 샀지만 처음에는 산 것도 슬프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바닥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멘탈 붕괴죠. 그때가 이제 제일 위기였었는데 이제 늘 쾌활하고 밝고 에너지 강한 엄마가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아이가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모습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슈퍼우먼이라는 글을 쓴 걸 보고 아,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네.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좋은 강의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있는 강의들은 모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강의료로만 거의 5천만 원 네. 이상 쓰셨다고. 네, 더 썼으면 더 썼지 덜 쓰진 않고 좋은 걸 다 듣고 또 그것보다 제가 더 벌면 되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말해줬던 걸 하나라만 적용하고 바꾸더라도 나는 그 시간에 대한 단축과 경험을 사는 거여서 무조건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퀀텀 점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강의만 열심히 듣는 프로 수강러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소혜님은 1강1락 네. 내가 어떤 하나의 강의를 들으면 하나의 낙찰을 받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네. 실력을 쌓아 나가셨죠. 네. 지금은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사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아이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가정에 있는 나도 좋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좋고 하는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삶 속에서 나를 피드백하고 또 이런 에너지가 늘 이런 텐션이 하이 텐션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남에게 영향을 주고 이걸로 또 같이 으쌰으쌰하고 영향받는 삶이 너무 좋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성장에 대한 어떤 욕구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와 네. 그런 장점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나누면 네. 그게 또 내 힘이 돼서 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선순환이네요. 네. 멋지십니다. 그러면 소혜님만의 어떤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추천하는 게 있다면요? 환경이요. 저는 지금도 강남에 살고 있지만 꼴찌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제가 가진 재능을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했더니 너는 지방 사람이야 또는 너는 뭐 학벌이 짧아서 이런 등등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너가 좋아서 소혜님이 좋아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그 환경 속에 있으니까 저도 꼴찌였던 사람도 중간만 가더라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만큼 와 있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그 환경 속에 시스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라도 제가 땜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에게 더 많은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방면에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건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서 침 뱉지 않는 것 같아요.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고 다시 인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릴 적에 제 모습하고는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 동네와 네. 어릴 적 가난했던 네. 지방에서의 어떤 삶이 네.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네.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살았던 지방에서의 삶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하나를 내가 가져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뺏기면 그 사람들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끼워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단 한 번도 친구 초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살아보니까 아무리 대출이 많고 아무리 제가 못해도 이제 강남은 금수저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는 학벌 차이부터도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윗대도 다 라인들이 좋은 거죠. 네.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도 힘들게 사셔서 저희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네. 살아야만 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러 개가 있고 10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한테 한 개 주는 거는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살 수 없거든요. 네. 학벌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네. 부동산은 살 수 있지만 학벌은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너 가져라고 했을 때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를 포함시켜서 더 잘하고 더 잘 되는 기업들밖에 못 봤기 때문에 무조건 꼴찌여도
그런 게 아마 기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또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저는 이쪽 잘 사는 사람,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환경 속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끼려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소희님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일의 성공을 느껴야 내일의 성공도 있고 작은 거 하나를 해야 또 중간 단계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미래의 꿈, 뭐 100억 부자 이런 것보다는 네. 매일매일 성공하고 매일매일 도끼행부터 하는 게 저에게는 네.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끼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03년도 지금 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은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상가 매입을 할 것 같고 창고가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창고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4848의 경험이 가득 있어서 네. 똘똘한 게 더 많이 오르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거 위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상가에는 실패는 없죠. 이제 없겠죠. 네. 그리고 내가 사업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네. 어떤 상가를 사거나 네. 또 낙찰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혜님 옆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한 에너지 또 열정적인 에너지 주변 분들에게 더 많이 네.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성장해서 또 저희 채널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